야, 이 도둑년아. 용돈이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머진 네가 빼돌렸지? 시어머니의 고함과 함께 묵직한 가방이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입술이 터져 바닥에 쓰러진 저를 보며 남편은 그저 뒤에 숨어 제발 참아달라며 비겁하게 손을 싹싹 빌고만 있더군요. 대기업 팀장 아들이 여직원과 바람 피우다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난 백수라는 사실도 모른 채 시어머니는 용돈이 줄었다며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뒷목 잡을 준비하세요. 당신 아들의 더러운 실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던진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의 운명, 그 처절한 진실의 끝은 어디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3년 전 결혼 당시 제 남편 이지우는 대기업의 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다는 주변의 칭찬과는 달리 지훈과 결혼한 후 제 삶은 철저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저와 지훈의 월급 차이가 4배나 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벌레 보듯이 깎아내렸거든요. 능력도 없는 여자가 잘 나가는 남편 앞길을 막지 말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하면서 손주나 낳으라는 시어머니의 모진 핍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매일 이어지는 정신적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다니던 작은 회사마저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제 모든 경력과 소박한 꿈을 포기한 채 오직 남편 지훈의 내조와 시댁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만 매달리며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했던 남편 지훈이 돌연 짐을 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하루아침에 책상이 없어졌다고. 지훈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해고라니. 회사에서 실적이 제일 좋았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지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일하는 사람을 줄인대. 내 밑에 있는 직원들 살리려고 내가 총대를 메고 나온 거야. 지은이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바람에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지은의 그 말을 저는 철석같이 믿었었어요. 울지 마.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당장 내일부터 생활비 줄이고 아껴 쓰면 다 괜찮을 거야. 저는 지훈의 구분 등을 따뜻하게 토닥이며 진심으로 위로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식비와 공과금을 악착같이 줄여가며 매일 술에 취해 폐인처럼 살아가는 지훈을 묵묵히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달 받던 용돈 150만 원이 3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자 저를 쥐어짜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회사에서 잘린 것을 어머니에게 절대 비밀로 해달라는 지훈의 신신당부 때문에 저는 그 모든 폭언을 홀로 감당해야만 했거든요. 네가 감히 내 돈을 빼돌려?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다 어디에 숨겼어?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전화통에 대고 귀가 찢어질 듯이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 남편이 성과금이 안 나와서 살림이 조금 빠듯해서 그래요. 제가 설거지를 멈추고 고무장갑을 낀 채로 발을 동동 구르며 대답했습니다. 핑계 대지 마. 못 배운 집안에서 자란 티를 내는구나. 당장 내 돈 채워놓지 않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어머니가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지우는 방구석에 숨어서 술만 마셨고 저는 매일 시어머니의 지독한 구박을 이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큰 상점에서 장을 보다가 지훈의 예전 직장 동료였던 상철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상철은 장바구니를 들고 힘없이 걸어가던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지효수 씨, 지훈이 형 아직도 집에서 쉬고 있죠? 상철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 상철 씨, 오랜만이에요. 상철 씨는 회사 잘 다니고 계신가 봐요. 인원을 감축한다면서요. 상철은 그게 무슨 얘기냐며 회사에서 있었던 진실을 제게 말해 주었고, 저는 들고 있던 참기름병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형이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결혼한 여자 후배랑 몹쓸 짓을 저지르다가 그 여자 남편한테 회사 정문에서 멱살을 잡혔다고요. 상철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커다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진짜 이유가 인원 감축이 아니라 더러운 사내 바람기였다니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더라고요.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집으로 돌아오니 마침 거실 의자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도둑년아, 네가 감히 내 아들 돈을 몰래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바쳐? 지훈이가 나한테 주는 용돈을 네가 중간에서 다 가로챘다며? 시어머니가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가방을 집어들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제가 이 사람 교육 다시 시킬게요. 지은이 시어머니 등 뒤로 숨으며 비열하게 제 핑계를 댔습니다. 자신의 실직과 추악한 바람피운 사실을 숨기려고 시어머니에게 제가 돈을 가로챘다는 비겁한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당신 지금 어머니한테 무슨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언제 당신 돈을 훔쳤어? 제가 물건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지훈을 향해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묵직한 가방을 제 얼굴을 향해 자비 없이 힘껏 휘둘렀습니다. 가방의 단단한 쇠장식 부분에 입술을 정통으로 강타당한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입술이 찢어져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붉은 피를 흘리는데도 지우는 시어머니 뒤에 숨어 두 손을 싹싹 비는 못난 신용을 하고 있었어요. 제발 참아달라고 벙어리처럼 입모양으로 애원하는 그 비열한 꼴을 보는 순간 지난 3년간 제 능력을 의심하며 헌신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턱까지 흘러내린 피를 거칠게 닦아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둑년은 내가 아니라 당신의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어머니 아들이 밖에서 무슨 미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똑바로 아셔야죠. 제가 핏발선 눈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뭐? 이 미친년이 지금 우리 귀한 아들한테 무슨 막말을 짓거리는 거야?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자기 가슴을 퍽퍽 치며 악을 썼습니다. 여보, 제발 조용히 해. 우리 방에 들어가서 단둘이 얘기해. 내가 다 설명할게. 지은이 하얗게 사색이 되어 제 팔목을 억지로 끌어당기며 안절부절 못해했습니다. 저는 저를 잡은 지훈의 손을 거세게 뿌리치고 거실이 떠나가라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당신 아들 회사 유부녀 후배랑 더럽게 바람 피우다가 그 여자 남편한테 걸려서 개처럼 쫓겨난 거라고요. 저는 지훈의 얼굴에 침을 뱉을 듯이 다가가며 적나라하게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제가 지금 미쳐서 완전히 헛소리 하는 거야. 내 말 믿어. 지은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다급하게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바람? 내 귀한 아들이 바람을 피우다 잘렸다고? 네가 진짜 그딴 짓을 했단 말이냐?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부릅뜨고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퇴직금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서 매일 방구석에서 술만 마시는 인간이 당신 아들의 진짜 모습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뻔히 알면서 감히 나한테 도둑년이라고 누명을 씌워?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지훈을 벌레 보듯이 손가락질하며 매섭게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기업 팀장 아들의 실체를 한치의 거짓 없이 확인한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휴, 내 팔자야. 지훈아, 네가 어떻게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뒷목을 꽉 잡으며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야, 너 당장 구급차 안 부르고 거기서 뭐해? 지훈이 허둥지둥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저를 향해 도끼 품은 눈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안방문을 열었어요. 캐리어 하나를 대충 꺼내 옷가지를 넣고 곧장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거실로 다시 나온 저는 시어머니를 안고 쩔쩔매는 찌질한 지훈의 얼굴을 향해 서류 봉투를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서 내일 당장 법원으로 가져와. 내 인내심은 오늘로 끝났어. 저는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봉투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안방에 들어가 커다란 검은색 여행 가방을 펼치고 당장 입을 옷과 제 이름으로 된 통장 등 최소한의 짐만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어요. 거실에서 지훈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제발 가지 말라고 바라겠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도로로 나온 저는 곧바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데 찢어진 입술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어두운 차 안에서 저는 꽉 쥔 주먹에서 피가 날 정도로 손톱을 깊게 세웠습니다. 제 빛나던 청춘을 갉아먹고 저를 철저하게 기만한 저 모자에게 기필코 가장 처절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뼛속 깊이 다짐했어요. 친정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밖에서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과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친정집까지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악을 쓰고 있었거든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두 사람은 흙 묻은 신발을 신고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억지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이 엄마는 절대 안 돼. 지훈이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벌벌 떨며 매달렸어요. 네가 더럽게 바람 피운 걸 다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랑 살아. 당장 내 몸에서 손 떼. 저는 발버둥 치며 지훈의 손을 거칠게 떼어냈어요. 사돈, 애들 싸움에 어른이 핏대 세우고 끼어들면 안 되지요. 남자가 밖에서 큰일을 하다 보면 한순간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온 친정어머니를 향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내 귀한 딸 피눈물 흘리게 만든 집안한테 무슨 헛소리입니까? 바람 피워서 회사 잘린 놈이 어디서 감히 다시 내 딸을 넘봐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친정어머니가 주방에서 굵은 소금통을 통째로 들고 나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렸습니다. 아니 미친 여편네가 돌았나? 어디서 귀한 내 얼굴에 소금을 뿌려? 시어머니가 얼굴과 옷에 묻은 소금을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삿대질을 해댔어요. 장모님, 저 지금 주식하느라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예요. 지수가 당장 내일부터 다시 돈을 벌어와야 이자라도 낼 수 있다고요. 지훈이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딴 여자한테 미쳐서 빚진 걸 왜 내가 갚아?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제가 현관문을 활짝 열고 두 사람의 등을 거칠게 떠밀어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지우는 매일같이 제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 팔에 날카로운 것으로 상처를 낸 사진을 보내며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피를 흘리며 죽어버리겠다는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남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집 우편함에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연체 고지서가 수북하게 날아들어왔습니다. 지수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 이름으로 빚이 수천만 원이라니. 친정어머니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고지서 뭉치를 내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말도 안 돼. 지훈이 제 명의를 훔쳐서 몰래 대출을 받았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저는 고지서에 선명하게 찍힌 막대한 금액을 확인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알고 보니 지훈이 주식 투자를 크게 하겠다며 제 신분증을 몰래 훔쳐 거액의 빚을 져놓은 상태였습니다. 당장의 팍팍한 생계와 숨막히는 대출이자를 막기 위해 저는 서둘러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과거의 경력을 살릴 여유조차 없었던 저는 동네 구석에 있는 낡은 레스토랑 주방보조로 취직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뜨거운 불 앞에서 고기를 굽고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설거지를 하며 뼈가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밥도 굶어가며 일하는 와중에도 지훈의 끔찍한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제가 일하는 곳을 기어코 알아내 레스토랑 안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거든요. 네가 여기서 접시나 닦으면서 감히 내 연락을 무시해? 당장 나한테 돈 내놔. 지훈이 식당 안으로 난입해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과 접시를 바닥에 무자비하게 집어던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날카롭게 튀며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남의 가게에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사장이 앞치마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지훈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제 돈 다 빼돌리고 도망친 독하고 미친 여자라고요. 제 아내니까 제가 알아서 합니다. 사장님은 신경 끄세요. 지훈이 밥을 먹던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제 평판을 바닥까지 깎아내렸습니다. 제발 그만해. 사람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당장 여기서 안 나가? 저는 펑펑 눈물을 쏟으며 지훈의 등을 억지로 떠밀었지만 지훈은 핏대를 세우며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결국 저는 지훈의 돈 없는 행패를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교묘하게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제 주변을 맴돌고 지독한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퇴근하던 길에 동네 골목 슈퍼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을 삥 둘러 모아놓고 침을 튀겨가며 제 험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빨간 집에 사는 딸내미 있죠? 제 며느리예요. 근데 이 환양용 같은 게 밖에서 젊은 놈이랑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지 뭐야. 시어머니가 과장된 몸짓으로 동네 사람들의 발을 툭툭 치며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뒤에서 그런 짓을 한대요?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입을 틀어 막으며 시어머니의 말에 흥미롭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귀한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까지 싹 다 훔쳐서 야반도주를 한 년이라니까? 아주 집안 망칠 년이야.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뱉어내며 제 욕을 찰지게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슈퍼 앞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니년이 뒤가 구리고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른한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지지 않으려 삿대질을 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모든 진실을 동네 사람에게 까발리고 싶었지만 꾹 참아야만 했어요. 당장 이혼소송을 진행할 넉넉한 돈도 없었고 복잡한 빚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법적 지식도 제겐 전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등 뒤로 한 채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무력하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벼랑 끝으로 몰리며 단 하루도 숨을 쉬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어요. 매일 레스토랑 주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리 죽여 울면서도 빚을 갚고 살기 위해 억지로 찬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텅 빈 매장에 나와 탁자를 열심히 닦고 있는데 평소 저를 유심히 지켜보던 레스토랑에 단골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매주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시켜 먹던 VIP 손님이라 저도 얼굴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었죠. 저기 요새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단골 손님이 제 눈치를 살피며
아주 조심스럽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제가 닫고 있던 행주를 뒤로 감추고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례하게 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골 손님이 고급스러운 정장 안주머니에서 깔끔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앞치마 주머니에 살짝 꽂아 주었습니다. 이거 제 명함입니다. 언제 시간 나면 부담 갖지 말고 꼭 차나 한잔 합시다. 단골 손님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은 채 식당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 꽂힌 작은 명함을 꺼내 들고 조용히 닫히는 식당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명함을 받은 다음날 오후,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레스토랑 뒷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앞을 딱 가로막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다름 아닌 지은과 몹쓸 짓을 저지른 유부녀 후배 최지은이었습니다. 최지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고 비싼 명품으로 치장을 한 채 낡은 운동화를 신은 저를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최지은은 다짜고짜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고 근처에 있는 아주 비싼 커피숍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이거면 당신이 안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빚 다 갚을 수 있어. 최지은이 탁자 위에 5만 원권이 꽉 찬 두툼한 봉투를 신경질적으로 툭 던졌습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무슨 염치로 돈을 내미는 거야? 저는 턱을 치켜들고 최지은을 매섭게 노려보며 물었어요. 나 우리 남편한테 지훈 선배랑 만난 거 들켜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당신이 내 남편한테 가서 지훈 선배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끈질기게 매달렸다고 말해. 최지은이 다리를 꼬고 앉아 팔짱을 낀 채 너무나도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너 같은 상간녀를 도와줘야 하는데? 제가 주먹을 꽉 쥐고 탁자를 꽉 내리쳤습니다. 도와주면 당신 빚 갚아주잖아. 그리고 선배가 당신이랑 사는 거 지옥 같았대. 매일 땀 냄새 찌든 앞치마 하나 두르고 여자로 안 보인다고 나한테 보낸 문자나 똑바로 확인해봐. 최지은이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제 눈앞에 바짝 들이밀며 얄밉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훈이 저를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수치스러운 문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글자들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더러운 입 다물어. 니까짓 게 감히 돈으로 나를 휘두르려고 해?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얼음물이 담긴 큰 유리잔을 집어들어 최지은의 얼굴에 냅다 끼얹었습니다. 미쳤어? 이 비싼 옷에 무슨 짓이야? 최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에 묻은 얼음물을 두 손으로 다급하게 닦아냈습니다. 넌 이 돈봉투보다 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절대로 네 마음대로 안 될 줄 알아. 저는 탁자 위에 남은 얼음물을 돈봉투 위로 모조리 쏟아버리고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커피숍 문을 박차고 나오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최지은은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남편을 대동하고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들이닥쳤습니다. 한창 저녁 장소로 붐비는 시간이었는데 최지은이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우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여보, 저 여자가 먼저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어. 돈 안 주면 식당에 소문내겠다고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괴롭혔는데. 최지은이 제 쪽을 손가락질하며 남편의 팔에 매달려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당신이 감히 내 아내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을 해? 당신 남편이 내 아내를 꼬드긴 것도 모자라서 부부가 쌍으로 사기를 쳐? 최지은의 남편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저를 향해 험악하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먼저 저한테 돈 봉투 내밀면서 거짓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요. 저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식당 손님들 앞에서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 사람 모함하지 말고 당장 내 돈 내놔. 최지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코앞까지 다가와 독하게 악을 썼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구경하는 손님들로 웅성거렸고 사장님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주방에서 달려나왔습니다. 당장 내 식당에서 안 나가요? 장사 다 망칠 작정입니까? 사장이 굵은 팔뚝으로 저와 최지은 일행을 식당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사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협박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사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 단골들 다 떨어지게 생겼어. 오늘부로 당장 해고니까 내일부터 절대 나오지 마요. 사장이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고 냉정하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직장마저 허무하게 잃어버린 저는 어두운 길거리에 쫓겨나 멍하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직장을 잃자 당장 은행 대출을 이자를 막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며칠 뒤 친정집 대문에 빨간색 압류딱지가 붙을 위기에 처하자 집안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알아누우셨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근처 식당 주방에 설거지 자리 하나 구했다. 내 뼈가 부서져도 우리 딸 빚 갚는 거 조금이라도 도와줄게. 친정어머니가 물에 퉁퉁 불어 거칠어진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엄마 무릎 관절도 안 좋은데 나 때문에 왜 험한 주방 일을 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어머니의 굽은 허리를 와락 껴안고 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식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미가 어떻게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니?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힘내라. 친정어머니가 제 등을 따뜻하게 토닥이며 굳은 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까지 험한 주방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좁은 방구석에 홀로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을 살 돈도 없는 처참한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최지은이 제안했던 그 더러운 돈 봉투라도 눈 딱 감고 받아야 했나 수백 번 갈등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리며 소리 없이 가슴을 치고 눈물을 뚝뚝 흘리던 참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입었던 구겨진 앞치마를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손끝에 빳빳한 종이 한 장이 닿더라고요. 며칠 전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이 언제 차 한잔 마시자며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던 바로 그 명함이었습니다. 방 안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구겨진 명함에 적힌 글자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강준태 이혼 전문 변호사. 그 명확한 직함을 확인하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제게 쏟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유심히 지켜보며 도움을 주려 했던 강준태 변호사의 따뜻한 눈빛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 악마 같은 인간들과 끝까지 싸울 거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뺨에 흐른 눈물을 벅벅 닦아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운 저는 날이 밝자마자 명함에 적힌 주소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린 그날 오전, 제 모습은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이었던 강준태 변호사는 저를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따뜻하게 상담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레스토랑에서 배웠을 때보다 얼굴이 더 많이 상하셨네요. 따뜻한 차부터 한 잔 드세요. 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며 위로했어요. 변호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꽉 쥐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구겨진 앞치마 주머니에서 챙겨온 사진과 고지서들을 탁자 위에 모두 꺼내어 놓았습니다. 남편 지훈이 회사 후배 최지훈과 바람이 나서 쫓겨났는데
오히려 제 이름으로 대출을 수천만 원이나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때리고 상간녀 최지은은 돈 봉투를 던지며 저를 협박까지 했어요. 저는 가슴을 퍽퍽 치며 지은과 최지은이 저지른 악행을 남김없이 고발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이군요.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무참히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준태가 탁자 위에 놓인 진단서와 빚 독촉고지서를 꼼꼼하게 살피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잠깐만요. 상간녀 이름이 최지은이라고 하셨습니까?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고요? 준태가 최지은의 남편 명함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저한테 와서 자기 남편한테 쫓겨나게 생겼다면 제 남편이 일방적으로 매달린 걸로 거짓말 해달라고 요구했거든요. 저는 며칠 전 커피숍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조리 설명했습니다. 최지은의 남편은 저랑 아주 잘 아는 사이예요. 상대방이 가장 아픈 약점이 뭔지 단숨에 파악이 되네요. 지수 씨 사건은 제가 무조건 맡겠습니다. 준태가 명함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저는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요. 비싼 변호사 비용을 낼 형편이 전혀 못 됩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부끄러운 마음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수임료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재판에서 완벽하게 이기고 나서 지훈과 최지은에게 받아낼 위자료로 갚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지수씨 전담 변호사입니다. 준태가 서명계약서를 제 앞으로 내밀며 든든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준태의 체계적인 지휘 아래 지훈의 숨겨진 계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며칠 뒤 준태가 은행에서 받아온 금융거래 내역서를 들고 저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지수씨, 이것 좀 보세요. 지훈이 지수씨 돈을 몰래 빼내서 상간녀 최지은에게 거액을 보낸 흔적이 명백하게 나와요. 준태가 서류에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세상에, 제가 주방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지훈한테 관리하라고 맡겼던 제 적금 통장 돈이잖아요. 저는 서류에 찍힌 막대한 금액을 보고 손을 바들바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돈으로 전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들였네요. 최지은이 지훈에게 돈을 요구한 영수증 내역이 여기 다 있습니다. 준태가 추가로 뽑아온 백화점 결제 내역을 책상 위에 쫙 펼쳐 놓았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자식, 내가 피토하면서 모은 돈을 상간녀 치장하는데 다 쏟아부었어. 나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옷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었는데. 저는 서류 뭉치를 꽉 움켜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열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이 모든 증거가 재판에서 두 사람의 숨통을 조일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거예요. 준태가 차가운 물을 한 잔 따라주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지훈이 제 피 같은 돈을 몽땅 훔쳐 최지은에게 비싼 선물을 사다 바쳤다는 사실은 저를 지옥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쳤습니다. 소송을 독하게 준비하는 동안 준태는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저를 위해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1층에 텅 비어있는 작은 주방 공간을 제게 선뜻 내어주었거든요. 지수씨, 레스토랑에서 훌륭하게 요리하셨잖아요. 당장 빚을 갚고 생활비가 필요할 텐데 여기서 샌드위치나 빵을 만들어서 팔아보는 건 어떨까요? 준태가 요리기구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깨끗한 공간을 보여주며 제안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저는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받기만 해서 죄송해요. 저는 준태의 따뜻한 오이에 감격하여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그냥 돕고 싶었어요. 지수 씨가 레스토랑에서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다시 활짝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어요. 준태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변호사 사무실 한편에서 매일 아침 밀가루를 힘차게 반죽하고 뜨거운 오븐을 돌렸습니다.
시댁의 핍박에 억눌려 완전히 잃어버렸던 제 특기를 살려 새로운 빵과 과자 조리법을 쉴 새 없이 개발해 나갔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갓 구워낸 고소한 빵 냄새가 건물 전체로 향긋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수 씨, 새로 만든 샌드위치 맛이 정말 최고예요.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아침마다 이것만 목 빠지게 기다려요. 준태가 제가 만든 샌드위치를 크게 한 입 베어 물고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사장님, 저 내일 아침에도 샌드위치 3개만 미리 예약할게요. 너무 맛있어서 주변 회사 친구들한테 소문 다 냈어요. 여직원이 빈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뛰어내려와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과일을 듬뿍 넣어서 더 달콤하게 준비해 놓을게요. 제가 앞치마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오랜만에 맑고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은 주변 직장인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준비한 모든 빵이 전부 다 팔려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힘으로 다시 돈을 벌고 통장에 잔고가 차곡차곡 쌓이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숨통을 조이던 대출 이자도 밀리지 않고 낼 수 있게 되자 제 눈빛은 더욱 매섭고 단단해졌어요. 완벽한 법적 증거 자료들과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돈이 마련되자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준태와 함께 법원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거침없이 시작할게요.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제가 흘린 눈물을 천배 만배로 돌려줄 겁니다. 제가 거대한 법원 건물을 매섭게 쏘아보며 주먹을 꽉 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수 씨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단단한 방패가 되어드릴게요. 당당하게 들어가시죠. 준태가 제가 건네준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지훈과 최지훈을 상대로 정식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아침, 저는 예전에 주눅든 모습이 아닌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석에 나란히 앉아 하얗게 질린 지훈과 최지은의 얼굴을 저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어요. 변호사님, 저 두 사람 얼굴 보니 신기하게도 하나도 떨리지가 않아요. 제가 겪은 끔찍한 고통을 오늘 남김없이 다 돌려주려고요. 저는 준태의 옆자리에 꼿꼿하게 앉아 주먹을 꽉 쥐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 씨가 그동안 홀로 흘린 피눈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닦아드릴게요. 준태가 두꺼운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아주 믿음직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준태는 지은이 제 신분증을 몰래 훔쳐 사기 대출을 받은 기록을 재판장 앞에 낱낱이 펼쳐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가 휘두른 무거운 가방에 맞아 피를 흘렸던 병원 진단서와 지은이 제 돈을 빼돌려 최지은에게 비싼 선물을 사준 금융거래 기록까지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피고 지은은 아내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았고 피고 최지은은 그 훔친 돈으로 호화로운 사치를 즐겼습니다. 두 사람의 뻔뻔하고 악질적인 불법 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준태가 지훈과 최지훈을 향해 매섭게 손가락질하며 법정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변론했습니다. 판사님, 저건 다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예요. 지훈 선배가 저한테 일방적으로 미쳐서 매달리면서 억지로 비싼 선물을 떠안긴 거라고요. 최지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판사를 향해 억울하다는 듯이 악을 썼습니다. 네가 나한테 백화점 사진 보내면서 먼저 사달라고 꼬리 쳤잖아. 내가 언제 억지로 떠안겼어? 지은이 최지은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하며 자기들끼리 더러운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피고 최지은이 지은에게 먼저 가방 사진을 보내며 사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휴대전화 대화 내역입니다. 법정에서 얄팍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준태가 법정의 커다란 화면에 두 사람의 추악한 대화 내용을 띄우며
최지은의 뻔뻔한 주장을 즉각 산산조각 냈습니다. 재판을 참관하러 온 최지은의 남편은 아내의 끔찍한 실체와 탐욕이 낱낱이 공개되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에이, 더러운 여자야. 끝까지 내 앞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너 같은 인간이랑은 오늘부로 당장 끝이야. 최지은의 남편이 방청석에서 거칠게 일어나 최지은을 향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냅다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저 변호사가 나를 모함하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야. 최지은이 사방으로 날아오는 서류를 맞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습니다. 재판 내내 날카로운 공방이 오간 끝에 마침내 재판장은 지훈의 명의도용 대출이 완벽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수천만 원에 달하던 억울한 대출금을 갚을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지요. 또한 재판장은 지훈과 최지은의 끔찍한 불륜과 잘못을 모두 인정하여 저에게 법정이 내릴 수 있는 최고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아주 통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된 지훈이 법정 복도에서 제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나 이제 재산 다 뺏기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지훈이 제 구두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를 질척하게 부여잡으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내 몸에 더러운 손 대지 마. 네가 뿌린 죗값이니까 평생 길바닥에서 비참하게 쓰레기처럼 살아. 저는 지훈의 손을 거칠게 쳐내고 길가에 벌레를 보듯이 아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부부로 한 이불 덮고 산 세월이 있잖아. 내가 앞으로 식당에서 접시를 닦아서라도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라. 응? 지훈이 지저분하게 콧물까지 흘리며 제 다리에 매달려 구질구질하게 늘어졌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비켜.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띄면 그땐 정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경찰서 번호를 꾹꾹 누르며 매섭게 경고했습니다. 경찰을 부른다는 제 싸늘한 호통에 지우는 허둥지둥 바닥에서 일어나 법원 밖으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가 아들이 막대한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화병이나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더군요. 최지은 역시 거액의 위자료 폭탄을 맞고 남편에게 빈몸으로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불륜 소문이 퍼지며 다니던 회사에서도 수치스럽게 해고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를 캄캄한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악마들이 차례대로 무너지고 처참하게 부서지는 것을 보며 저는 알터니가 시원하게 빠진 것처럼 가슴속이 뻥 뚫렸습니다. 완벽한 승소 후 제 통장에는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마련한 막대한 위자료가 입금되었어요. 저는 그 돈과 그동안 변호사 사무실 구석에서 열심히 샌드위치를 팔아 악착같이 모은 종잣돈을 모두 합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환한 번화가 골목에 제 이름을 단 예쁜 과자점을 차리기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가게 이름은 지난 상처를 훌훌 털어내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제 굳은 의지를 담아 온전한이라고 지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잘 드는 가게 임대차 계약서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던 날, 저는 감격에 겨워 펑펑 굵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가게가 생겼어. 이제 우리 돈 걱정, 빚 걱정 없이 매일 웃으면서 살자. 저는 낡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친정어머니의 주름진 목을 꽉 끌어안으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맘고생, 몸고생 참 많았다. 이제 네 앞길에 좋은 일만 꽃비처럼 내릴 거야. 아, 그렇고 말고. 친정어머니가 거칠어진 손으로 제 등을 따뜻하게 쓰다듬으며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드디어 온전한 과자 전문을 처음 여는 날 아침, 저는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예쁜 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었던 강준태 변호사와 친정어머니가 사람 키만한 커다란 축하 화분을 들고 첫 손님으로 방문해 주었습니다. 지수 씨,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최고의 빵집이 될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장담해요. 준태가 활짝 웃으며 붉은색 축하 리본이 매달린 화분을 계산대 앞에 예쁘게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만든 과자와 빵을 아주 듬뿍 대접할게요.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방금 뜨거운 오븐에서 꺼낸 향긋한 빵들을 예쁜 접시에 가득 담아 내왔습니다. 준태와 어머니는 제가 정성껏 만든 빵을 맛있게 드시며 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아낌없이 박수치며 응원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 오븐에서 갓 구워낸 저의 달콤한 과자와 빵들은 사람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인터넷을 통해 금세 맛집으로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가게 밖 도로까지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서 빵이 나오기를 기다릴 정도로 장사는 매일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밀가루를 반죽하고 빵을 굽고 예쁜 상자에 포장하느라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밀려드는 손님들을 보며 제 입가에는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연 지 불과 한 달 만에 저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며 억 단위의 놀라운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매일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고 계산대에 앉아 두툼하게 쌓인 돈을 세며 저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제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하루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과자점 문을 연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가게 앞은 아침부터 빵을 사려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매출이 매일 최고 기록을 넘어서며 콧노래를 부르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계산대 옆에 올려둔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지수 씨 맞으십니까? 여기 구급대원입니다. 어머니께서 집 화장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에요. 휴대전화 너머로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네? 우리 엄마가 쓰러졌다고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저는 들고 있던 빵 집게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질 새도 없이 저는 정신을 반쯤 놓은 채 구급대원이 알려준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을 밀치고 들어가자 낡은 작업복을 입은 어머니가 이동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셔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인 상태입니다. 그게 원인이 되어 머릿속 핏줄이 터졌으니까 당장 수술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의사가 어머니의 눈을 플래시로 비춰보며 아주 빠르고 심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저 빚 갚는 거 돕겠다고 험한 주방일까지 하시다가 저렇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의사의 하얀 가운을 부여잡고 무릎이 꺾인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당장 머리를 열고 피를 내지 않으면 생명이 아주 위험합니다. 보호자분은 빨리 응급수술 동의서에 도장부터 찍으세요. 의사가 건네준 종이에 저는 손을 발발 떨며 간신히 제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차가운 수술실로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10시간 넘게 피가 마르도록 기다렸습니다. 길고 무서운 수술은 끝났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에 굵은 줄을 주렁주렁 매단 채 주간자실에 누워 거친 숨만 몰아쉬셨습니다. 보호자분, 주간자실은 의료보험이 안 되는 치료가 많아서 병원비가 아주 비싸요. 금액이 많이 밀렸으니 오늘 원문과에 가셔서 당장 중간정산을 꼭 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길고 긴 병원비 청구서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숫자를 본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매일 수백만 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 청구서는 제 숨통을 밧줄처럼 거세게 조여왔습니다. 엄마, 나 예쁜 가게도 차렸는데 왜 눈을 안 떠? 내가 맛있는 과자 맨날 구워줄 테니까 제발 손가락이라도 움직여봐. 저는 어머니의 퉁퉁 부은 차가운 손을 제 뺨에 비비며
소리 죽여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병상을 지키느라 저는 가게 문을 닫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가게 문이 닫혀 있는 날이 길어지자 매일 찾아오던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매정하게 뚝 끊겼습니다. 우유와 빵 재료를 납품해주던 거래처 사람들도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매일 전화로 독촉을 해댔습니다. 지수 사장님, 이렇게 툭하면 가게 문을 닫으시면 우리는 재료를 계속 댈 수가 없어요. 남은 재료값 다 정산하고 오늘부로 계약 끝냅시다. 거래처 사장이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치고는 전화를 매정하게 뚝 끊어버렸습니다. 잘 나가던 제 작은 과자점은 순식간에 매출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설상가상으로 가게 건물주까지 제게 끔찍한 내용 증명을 보내왔더라고요. 이보세요. 그쪽 가게 덕분에 동네 주변 월세가 다 올랐어. 당장 다음 달부터 월세 2배로 올릴 테니까 낼 돈 없으면 가게 비워요. 건물주가 뱃살을 출렁이며 병원 휴게실까지 쫓아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사장님, 저희 엄마가 지금 생사를 오가고 계셔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제가 병원비 때문에 피가 마르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월세를 2배나 올리세요. 제발 한 번만 사정 좀 봐주세요. 제가 굽힌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두 손을 싹싹 빌며 건물주에게 엎드려 매달렸습니다. 남의 집 아픈 사정까지 내가 왜 신경 씁니까? 내 건물에서 내가 돈 올려받겠다는데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건물주가 콧방귀를 끼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쌩하니 돌아섰습니다. 매일 밤 중환자실 앞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저는 텅 빈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무서운 병원비와 갑자기 2배로 오른 월세를 감당하기에는 제 현실적인 힘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는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가게 권리금마저 몽땅 포기하고 부동산의 급매물로 가게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권리금도 10원 한 장 안 받고 가게를 헐값에 넘기면 어떡해요? 사장님이 밤낮으로 땀 흘려 키운 번듯한 가게잖아요. 중개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너무 속상하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그런 거 따질 시간 없어요. 당장 밀린 병원비 못 내면 우리 엄마 치료가 다 끊겨요. 무조건 제일 빨리 목돈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오늘 당장 넘겨주세요. 저는 중개인의 소매를 단단히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박난 가게를 헐값에 내놓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는지 병원 복도에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채빚에 쫓겨 도망다니던 전남편 지훈이 꾀지지한 몰골로 제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야, 네 가게가 대박났다는 소문 다 들었어. 내가 좀 위자료로 차린 빵집이니까 나한테도 그 가게 지분이 아주 빵빵하게 있는 거 알지? 지훈이 시뻘겋게 충혈된 눈을 번뜩이며 더러운 손으로 제 손목을 강제로 낚아챘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이거 놔. 법원에서 빚쟁이로 쫓겨난 쓰레기가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제가 지훈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붙잡힌 손목을 거칠게 비틀어 빼냈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병원비 절대 못 내. 당장 나랑 다시 합치고 가게 통장 비밀번호 다 내놔. 내가 남편으로서 그 빵집 같이 운영하면서 네 빚 다 갚아줄게. 지훈이 침을 질질 흘리며 아주 뻔뻔하게 재결합을 요구하고 제 어깨를 거세게 쥐고 흔들어댔습니다. 네가 사채꾼들한테 쫓기는 거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어디서 내 피 같은 가게를 날로 삼키려고 들어? 너 같은 악마한테 줄 돈 단돈 10원 한 장도 없어. 저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지훈의 뺨을 아주 매섭게 후리쳤습니다.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지훈의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갔습니다. 이 독한 년이 감히 하늘 같은 남편 얼굴을 쳐? 네 어미가 저 모양으로 누워있는 것도 다 네가 복수한다고 설쳐서 벌 받은 거야. 지훈이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미친 듯이 악을 썼습니다. 저 사람 좀 막아주세요. 제발 보안요원 좀 불러주세요. 제가 복도가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달려온 건장한 병원 보안요원 2명이 지훈의 양팔을 뒤로 거칠게 꺾어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이거나 저 빵집 내 거란 말이야. 내 돈으로 차린 내 가게라고.
지우는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발버둥을 치며 병원 밖으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소동이 끝난 뒤 텅 빈 병원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저는 벽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사경을 헤매고 가게는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전 남편까지 들러붙어 지옥 같은 무게가 저를 무참히 짓눌렀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파산 신청을 해야겠다는 처참한 생각뿐이었어요. 멍하니 차가운 복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던 그때 제 시야에 광택이 나는 구두코 하나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땀으로 머리카락이 흠뻑 젖은 강준태 변호사가 양복 재킷을 벗어던진 채 제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강준태 변호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응급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초라한 몰골을 보더니 무릎을 굽혀 제 눈높이를 맞추고는 두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지수 씨, 도대체 왜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해요? 저한테 당장 연락을 하셨어야죠. 준태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큰 소리로 저를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제 어떡해요? 엄마 병원비 낼 돈도 없고 과자점 월세도 2배나 올라서 가게를 헐값에 넘겨야 해요. 제가 준태의 양복 옷깃을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 제가 엄중한 법적 경고장을 보내서 당장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게요. 준태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아주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전화를 걸어 병원에 있는 아주 높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병원에서 뇌수술을 가장 잘하는 최고 책임자 의사를 어머니의 담당 주치의로 단숨에 바꿔놨어요. 그리고 밀린 중환자실 병원비마저 자신이 직접 보증을 서고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원무과에 직접 처리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준태는 아주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 한 분을 병원 휴게실로 직접 모시고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 과자점에 매일 빵을 사러 오시던 단골 손님이자 아주 큰 식품 유통회사의 대표님이더라고요. 지수 사장님, 사장님이 만든 과자빵을 우리 대형 인터넷 상점에 올려서 전국으로 팔아봅시다. 사장님 솜씨면 전국 어디서든 날개 돋친 듯이 팔릴 거예요. 대표님이 번듯한 계약서를 탁장 위에 올려놓으며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제 빵을 인터넷에서 판다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엄마 간호하느라 빵을 구울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데요. 제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깨끗한 큰 공장에서 빵을 만들 수 있도록 대표님이 다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수 씨는 병원에서 어머님 돌보면서 빵 맛과 조리법만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준태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빨간색 인주를 제 앞으로 다정하게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우며 중환자실 침대 옆에서 노트북을 켜고 과자 조리법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마침내 대형 인터넷 상점에 제 이름을 단 과자 세트가 처음으로 올라가던 날이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인터넷 상점 접속 화면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수 씨, 접속자가 폭주해서 인터넷 화면이 꺼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어요. 올리자마자 오늘 준비한 과자 세트가 몽땅 다 팔려나갔어요. 준태가 휴대전화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며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다 팔린 거라고요? 변호사님, 저 이제 우리 엄마 병원비 다 낼 수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끌어안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자 과자를 예쁘게 포장할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졌어요. 그러자 주말 아침 일찍부터 준태와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제 과자점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평소에 먹은 빵값 하러 왔어요.
오늘 택배 상자 1000개는 거뜬하게 포장할 수 있으니까 푹 쉬세요. 직원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빵 상자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며 아주 신나게 외쳤습니다. 준태 역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택배 상자를 짐칸 트럭으로 부지런히 날랐습니다. 다들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저 때문에 밤새 철야 포장 작업까지 하셔서 어떡해요. 저는 시원한 얼음물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며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지수 씨가 다시 크게 일어서는 걸 보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휴식이에요. 아무 걱정 말고 빵 맛이나 지금처럼 훌륭하게 지켜주세요. 준태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아주 다정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폭발적으로 빵이 팔려나가며 제 통장에는 엄청난 이익금이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큰 돈을 뽑아 들고 가장 먼저 병원 원무과로 달려가 밀려있던 중환자실 병원비를 단숨에 모두 갚아버렸습니다. 2배로 월세를 올리겠다며 병원까지 쫓아와 비열하게 행패를 부렸던 악덕 건물주 역시 준태가 보낸 논리적이고 무서운 소송 경고장 앞에 꼬리를 바짝 내렸습니다. 아이고, 강 변호사님,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원래 계약했던 금액 그대로 월세 한 푼도 안 올리고 동결하는 합의서에 지금 당장 도장 찍겠습니다요. 건물주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준태가 내민 종이에 벌벌 떨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는 없는 사람들 벼랑 끝으로 몰아서 함부로 협박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부당하게 억지 부리시면 저도 그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건물주의 둥근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건물주는 제 날카로운 기세에 푹 눌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는 비참한 표정으로 황급히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모든 빚을 말끔하게 갚고 과자점이 인터넷 사업으로 엄청나게 커지며 제 삶이 완전히 제자리를 찾을 무렵이었습니다. 2달 동안 눈을 꼭 감고 꼼짝도 하지 않던 어머니의 굳은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까딱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간호사님, 우리 엄마 손가락이 방금 움직였어요. 제 손을 꽉 잡았다고요. 제가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붙잡고 중환자실 복도가 떠나가라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우르르 병실 안으로 달려와 어머니의 상태를 빠르게 살피기 시작했죠. 기적입니다. 집중 치료를 버텨내시고 드디어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니 일반 병실로 모셔도 될 것 같네요. 의사가 청진기를 가슴에서 내려놓으며 아주 밝은 얼굴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내 목소리 다 들리지? 엄마. 제가 침대에 엎드려 어머니의 창백한 뺨에 제 뜨거운 얼굴을 비비며 목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귀한 딸,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겨? 얼굴이 반쪽이 됐네. 참으로 고생했다. 어머니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쩍쩍 갈라진 목소리로 제 머리카락을 푹신하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병실 문을 활짝 열고 달려온 준태가 거친 숨을 헐떡이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수씨, 어머니 깨어나셨다는 병원 얘기 듣고 밑에서 단숨에 뛰어왔어요. 준태가 넥타이가 삐뚤어진 줄도 모르고 땀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서 꾹꾹 억눌러 왔던 모든 서러움과 긴장감을 바닥에다 내려놓고 준태의 단단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엄마가 눈을 떴어요. 나 이제 진짜 안 무서워요. 다 괜찮아졌어요. 저는 준태의 양복 가슴을 뜨거운 눈물로 흠뻑 적시며 아주 깊고 편안한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준태가 제 좁은 등을 넓은 두 손으로 꽉 안아주며 아무 말 없이 제 눈물을 묵묵하게 다 닦아주었습니다. 잔인하게 몰아치던 2번째 거대한 위기가 무사히 지나간 자리에는 곁을 지켜준 사람들의 따뜻하고 단단한 연대만 남았습니다. 저는 병상에서 저를 보며 활짝 웃으시는 어머니의 따뜻한 두 손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병상에서 저를 보며 활짝 웃으시는 어머니의 따뜻한 두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다시 매장 정상 영업을 위해 제 부신과도 같은 과자점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폭풍 같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가게 유리창을 통해 과자점 안으로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잘 걸으실 정도로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매일 오전이면 어머니는 가게 안쪽에 놓인 파릇파릇한 화초들을 정성껏 가꾸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시고 계십니다. 엄마, 그 화분은 물 너무 많이 주면 뿌리 썩는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가꾸운 과자 쟁반을 들고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다정하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우리 지수가 귀하게 키우는 애들인데 내가 어떻게 소홀히 하겠니? 얘네가 꽃을 피워야 네 가게도 더 번창하지. 어머니가 허리를 쭉 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번창했어, 엄마. 오늘 아침에도 백화점에서 연락 왔단 말이야. 팝업 매장 매출이 전국 1등이래.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자점 온전하는 이제 이 동네를 넘어 전국적인 브랜드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3명이나 새로 뽑아 이제는 제가 직접 반죽을 치대지 않아도 가게가 척척 돌아갈 정도가 되었지요. 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어엿한 회사의 대표로서 제 이름을 당당하게 내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 예전부터 저희 모녀를 잘 알던 동네 아주머니 경숙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경숙은 빵 몇 개를 고르더니 계산대 앞에서 제 손을 꽉 잡고는 은밀하게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지수 사장, 그 소식 들었어? 그 전 남편 지훈이 말이야. 결국 사채비 못 갚아서 야반도주했다가 잡혔다며? 경숙이 눈을 크게 뜨고 주변 눈치를 살피며 아주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사람 소식은 아예 안 듣고 살아서 몰랐네요. 저는 포장지에 리본을 묶으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전 남편 지훈이 알코올 중독 치료 병동에 강제 입원했다는 소문을 건너 건너 듣기는 했지만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거든요. 그 시어머니도 참 가관이지. 그 호강하던 할망구가 요새는 동네 뒷골목에서 파지 줍더라고. 아들이 다 날려먹어서 단칸방으로 쫓겨났다는데 경숙이 혀를 차며 고소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어른답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안타깝네요. 제가 영수증을 건네며 짧게 대답하고는 경숙을 배웅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칼을 갈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살든 제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감정조차 아까울 만큼 제 지금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웠으니까요.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익숙하고 경쾌한 구두 소리가 들리며 강준태 변호사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준태는 이제 제 전담 법률 자문이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수야, 오늘 신메뉴 테스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제일 먼저 시식해 보려고 업무도 빨리 끝내고 달려왔어. 준태가 넥타이를 살짝 풀며 제 카운터 옆으로 다가와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마침 딱 맞춰왔네. 이번에는 딸기를 듬뿍 넣은 케이크를 만들어 봤어. 어때? 모양 이쁘지? 제가 냉장 쇼케이스에서 각 꺼낸 붉은 딸기 케이크를 준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우와, 정말 보석 같다. 지수 너는 정말 최고의 예술가야. 이 맛을 전 국민이 다 알아야 할 텐데. 준태가 포크를 들고 케이크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더니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변호사님 입맛에 맞으면 합격인 거네. 주말에 백화점 행사 때 이 메뉴로 밀어붙여야겠다. 제가 준태 이마에 묻은 작은 밀가루 가루를
손가락으로 살짝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번 주말 행사 끝나면 우리 어머니 모시고 교회로 바람이나 쐬러 갈까? 어머니가 바다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 준태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아주 진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변호사님은 우리 엄마 건강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고 정말 고마워. 제가 준태의 손등 위에 제 다른 손을 포개 얹으며 가슴 벅찬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퇴근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매장 조명을 하나둘 끄고 마지막으로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예전처럼 구박받아 얼굴이 잿빛이었던 나약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대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눈을 반짝이며 제 일을 사랑하는 지수라는 이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내 모습이지. 앞으로는 절대로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제가 거울 속 제 자신을 향해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읊조렸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하며 겪었던 뼈저린 배신과 처절했던 경제적 위기들은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깨어냈고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 흉터들은 저를 더 빛나게 하는 훈장이 되어 주었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생의 가장 달콤한 축복이었습니다. 매장 입구의 팻말을 닫힘으로 돌려놓고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가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준태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 지수야. 우리 이제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갈까? 배고프다. 엄마가 집에서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리신대. 얼른 가자. 준태와 저는 나란히 발걸음을 맞춰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마다 가로등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고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활짝 펼쳐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가 정해준 삶이 아닌 제가 직접 반죽하고 구워낸 제 인생은 그 어떤 과자보다 향기롭고 달콤했습니다. 억눌렸던 과거를 털어내고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워 올린 이 견고한 일상 속에서 저는 주체적이고 눈부신 인생 2막을 계속해서 써내려갈 생각입니다. 제 인생의 찬란한 봄날은 이제 막 활짝 피어났습니다. 지옥 같던 결혼 생활과 시댁의 가스라이팅, 그리고 믿었던 이의 추악한 배신까지.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이 바다까지 추락했다가 다시금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눈부신 여정을 담았습니다. 가방으로 얼굴을 맞던 그 비참한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인생을 향한 시작점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복수란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뒤로하고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이다이자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꾸운 빵 냄새가 가득한 지수 씨의 카페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제는 씁쓸한 맛 대신 달콤한 향기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지금 시련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지수 씨의 봄날이 온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머지않아 찬란한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